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뭘 확인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출근길, 등굣길이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길이 가장 빠른지 확인하실 겁니다. 우리는 늘 더 빠른 길, 더 빠른 방법, 더 빠른 세상을 원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속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발명품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과학 에디터 이세마입니다. 오늘 앤드루 도이그의 죽음의 역사는 바로 이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속도를 얻기 위해 인류가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러왔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건 마치 오늘날 우리가 화성 탐사선을 보는 것과 같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기계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로 바퀴 달린 관이었죠. 상상해보세요. 안전벨트도 에어백도 없습니다. 브레이크는 언제 말을 들을지 모르고 도로는 마차와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졌죠. 이런 물건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살인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길 위에서 목숨을 잃었고 희생자의 대부분은 길에서 놀던 아이들이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당시 사회는 이 끔찍한 죽음의 원인을 위험한 자동차가 아니라 부주의한 보행자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아이가 길을 함부로 건너서 노인이 차를 못 봐서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말이죠. 기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죽음이 너무나 흔해지자 사람들이 점차 무감각해지기 시작한 거죠. 앤드루 도이그는 이걸 죽음의 사회적 정상화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매일 비행기가 한 대씩 추락해서 100명이 죽는다면 전 세계는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시킬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매일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 혹은 운이 나빴다고 여기죠. 우리는 위험에 익숙해진 게 아닙니다. 책의 저자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단지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변했을 뿐이다. 물론 계속되는 참사 속에 변화는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안전벨트,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도입되고 속도 제한, 음주운전, 단속 같은 법과 제도가 생겨났죠. 이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 요즘 자동차들은 어떻습니까? 충돌 방지 센서, 차선 유지 보조, 심지어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죠.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안전해진 걸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의 역설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충돌 방지 센서가 있으니 괜찮아라며 스마트폰을 보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있으니까라며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요. 기술은 우리를 보호할 순 있어도 우리의 태도까지 바꿔주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 속도와 죽음을 맞바꾸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 5분을 아끼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끼어들고 노란불의 속도를 더 높이는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속도의 문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차를 타거나 길을 건널 때 잠시만 속도계와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 속도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말이죠. 증기기관차부터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 인류는 언제나 더 빠른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편리해졌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해왔던 수많은 죽음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기술 발전이 과연 언제나 옳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더 빠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과연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속도와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과학 에디터 이세마였습니다.